522 도수분포 다각형.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거 배웠는데요. 그럼 오늘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스토그램처럼 생긴 그림 여기 있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지난 시간에는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렇게 세로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가로축이 있는 그래프였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수 히스토그램에서 뭐가 조금 변형된 부분이 눈에 보이나요? 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바로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부터 할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은요,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히스토그램 상에서 원래는 없던 계급을 앞뒤로 하나씩 추가해요. 앞에도 지금 선생님이 계급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 뒤에도 이렇게 새로운 계급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히스토그램 만들 때는 없던 계급이니까 얘들의 도수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도수는 0이겠죠. 도수는 0인 계급 추가를 한다라고 얘기해줘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방금 추가한 계급의 정중앙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 끝에도 점을 하나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여기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하나 있죠? 이 직사각형의 윗변 가로의 중점에다가도 점을 하나 찍습니다. 윗변 가로의 어디에다가도 중점에다가도 점을 하나 찍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점 점 찍고, 그 다음 이쪽에도 중점에 점 찍고, 여기도 중점에 점을 찍고, 여기도 중점에 점을 찍은 후에, 자, 각각의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각이 여러 개인 다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자료의 별량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가로축.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그린 도수분포 다각형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자, 얘가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얘가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얘랑 자, 가로축. 그러면 이렇게 가로축이겠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넓이라고 하면 어디가 넓이에요? 네, 이만큼 얘들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 맞나요? 그쵸? 이런 넓이를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구할 방법이 보이지 않죠? 그쵸?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그림을 조금 지워서 우리 깨끗하게 한 후에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삼각형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이 삼각형하고 두 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개는 합동이겠죠.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넓이 구할 때 자, 요 부분의 넓이를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밑에 거는 없는 셈 칠게요. 됐나요? 없는 셈 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부분의 넓이도 합동인 삼각형, 여기 합동인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럼 이 부분은 없는 셈 칠게요. 됐나요?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들을 계속 찾아볼 거예요. 얘랑 합동인 건 어느 삼각형이에요? 그쵸? 이 삼각형이 방금 선생님 체크한 데랑 합동이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 안에 넣어서 구할게요. 그러면 얘는 또 없는 셈 쳐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합동인 삼각형 찾읍시다. 여기 지금 이 삼각형 보이죠? 얘랑 합동인 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쪽으로 옮겨가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없는 셈 쳐도 되겠죠. 옮겨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누굴 통해서 구하겠어요? 그쵸? 여기 합동인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얘도 일로 옮겨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없는 셈 쳐버립시다. 그럼 옮겨준 것들 하고 남은 애들을 테두리로 표시해 볼게요. 자, 남은 애들 아까 요 부분을 옮겨줬으니까 요렇게 테두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옮겨진 것들 요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기게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에 합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히스토그램 상에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점하고 그리고 어디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해서 없던 걸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한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자, 그리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도수의 변화 추세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는 점. 자, 그 다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 평면에 동시에 나타낼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자료 분포 상태를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3번, 4번은 생략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란 네모 박스 안에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확인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오른쪽 그림은 상기내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다음을 구하라. 자, 첫 번째 계급의 크기라고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는 자, 요게 계급 하나잖아요. 그쵸? 요 간격을 요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고 했죠. 얘가 계급의 크기가 됩니다. 자, 계급의 크기는 8 빼기 4하면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니까 단위가 계급의 크기는 4시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계급의 개수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계적으로 세면 이렇게 셀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얘는 히스토그램에서는 원래는 없던 계급을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 추가했죠. 어디가? 앞뒤로 추가를 했어요. 여기 하나 추가하고 여기 하나 추가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린 거 맞죠? 그러면 계급의 수를 물을 때는 원칙적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 추가된 이 두 개의 계급은 빼고 정확히 여기만 계급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계급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그렇죠. 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상기내 반 전체 학생 수. 상기내 반 전체 학생을 조사해서 도수를 조사해놨으니까 도수의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전체 학생 수는 도수의 총합이다. 자, 도수 총합 한번 구해볼게요. 자, 4시간에서 8시간 여기 4. 그 다음 8시간에서 12시간 6. 12시간에서 16시간 10. 16시간에 20시간 12명. 자, 그 다음은 8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 명이 되나요? 네, 요거 다 더해주면 40명이 되니까 도수 총합은 40이고 상기내 반 전체 학생 수도 40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해야 될 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그랬어요. 자, 좀 지우고 볼게요.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한테 결국은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 맞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합동인 삼각형을 찾으라 그랬죠. 얘랑 합동인 거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넓이는 여기서 안 구하고 요로 옮겨서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옮겨보면 어떻게 됐어요? 요 부분은 요리로 옮겨졌죠. 그 다음 어디는? 여기는 이쪽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리로 옮겨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옮겨야 돼요? 여기는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어디를 옮겨야 되나요? 여기는 요렇게 옮겨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꺼번에 옮겨야 되겠네요. 여기는 합동인 삼각형을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네요. 여기는 보세요. 이만큼 이 삼각형하고
이만큼 삼각형이 합동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어디로 옮길 거예요? 여기로 옮길 거예요. 됐죠? 그럼 옮기는 부분은 지울게요. 그러면 어떻게 옮겨지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가로축과 테두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의 넓이는 결국 뭐예요? 히스토그램에 있는 자, 이 직사각형, 그 다음 이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죠. 결국은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직사각형 하나하나 구해서 다 더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계급의 크기. 자, 계급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계급의 크기는 4예요. 4 곱하기 뭐 하라고요? 도수 총합. 아까 도수 총합 구했죠? 여기 40 해서 넓이는 16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6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아니네요. 그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 찢어져 있으면서 우리한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30명의 수학 점수를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 찢어졌을 때 찢어진 구간인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의 학생 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전체 학생 수 기억하고 갈게요. 몇 명이라고요? 30명을 조사했대요. 넘어갑시다. 자, 찢어진 구간은 여러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나요? 그쵸? 여기 하나밖에 없죠. 이 구간만 도수가 찢어져서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이 구간의 학생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전체 도수가 도수 총합이 얼마여야 돼요? 전체 30명을 조사했으니까 도수 총합은 무조건 30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2명, 여기 5, 여기 도수 8, 여기에 5, 그 다음에 여기는 4네요. 여기에 도수 4, 그리고 여기 몇 명이요? 여기 1명. 이렇게 하고 여기 X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0에서 X는 구할 수 있겠네요. 30 빼기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X는 10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찢어진 부분은 도수가 1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은 또 다른 예를 들은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 자, 다음과 같이 어떤 반 학생의 국어 점수를 나타낸 찢어진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85%일 때 전체 학생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힌트는 이거예요. 7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85%. 70점 이상이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네요. 여기 기준. 이만큼이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요? 85%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래요. 전체 학생 수는 X죠. 자, 근데 우리가 찢어진 부분 때문에 70점 이상인 도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대신에 보세요. 어디는 70점보다 미만인 학생 수는 도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어요. 70 미만 도수만 알 수 있죠. 70점 미만인 도수는 알 수 있어요. 자, 70 미만인 도수는 얼마가 돼요? 여기 4, 여기 2 해서 6명이네요. 6명. 그런데 70점 이상이 85%라고 했으니까 여기 70점 미만은 당연히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15%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분의 우리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전체 학생 수 x분의 6 곱하기 100 해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네, 15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x분의 600은 15, 양변에 x 곱할게요. x 곱해주고 그러면 약분해서 600은 이렇게 나오네요. 15x. 그럼 양변에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x 되고 이쪽은 15분의 600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약분하면 40해서 x는 40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지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